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때 했던 거 계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말까요? 페이지로는 하단에 14페이지죠. 14페이지 있는 거 설비 파트에서 총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고 집에서 꼭 복습하세요. 풀어오세요 하면은 이런 것도 풀기 싫잖아요. 그쵸? 1번 1번 버뜩 빨리 문제 파악하세요. 들어왔을 때 또 수치할 때 들어옵니까? 1번은 무엇을 묻는 겁니까? 유량 Q는 A 곱하기 V 요걸로 묻는 거죠. 물었는 것은 직경이 100ml, 시간당 3600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은 얼마가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일단 Q는 AV에서 V가 속도죠. V는 A분의 Q인데 A는 면적이죠. 근데 둥근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분의 Q 요래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숫자를 내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4분의 파이는 3.14죠. 그냥 3으로 할게요. 편의상. D는 광경입니다. 얘 광경을 직경이 얼마 미리를 하였나요? 100mm죠. 100mm. 근데 미터 단위입니다. 별말 없으면 얼마 미터? 0.1의 제곱분의 Q도 조금 신경 써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약 Q가 보니까 3600kg이죠. 교재에 보면은 단위를 보게 되면은 Q 단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눈여겨 보시게 되면 세제곱미터 퍼 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환산을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3600kg은 세제곱미터 일단 부피 단위죠. 부피. 질량 단위죠. 부피 단위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얘는 얼마 리터입니까? 1kg은 1리터이지요. 보통 1kg 살 뺐다 하면 잘 모르지만 그 1.5리터가 1리터짜리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1kg은 1리터이고 세제곱미터로 가게 되면은 얼마? 1세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11짜리죠. 거기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얼마냐면 1000리터입니다. 그러면은 0.001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3600kg은 얘를 세제곱미터로 고친다면은 얼마? 3.6 세제곱미터. 때문에 여기에 3.6이 들어가고 시간당 3600kg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고치긴 했어. 3.6 세제곱미터까지는 고쳤고 시간당인데 초로 고쳐야 되니까 얼마 초? 3600초.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옵니까? 우리 사장님 안 어울리게 되게 또 핑크핑크한 계산기네. 딸 건가요? 핑크핑크해. 그러면 0.133m/s 요 정도 나오나요?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요걸 3으로 넣었을 때 2번
원형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다. 배관 지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배관 내 물의 속도는 원래 물의 속도에 비해 몇 배로 증가하는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풀어줬었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지난 시간 했었어요. 복습했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2번) 할게요. 이거는 또한 무슨 양이 뭘고 Q는 AV를 묻는 것이죠. 여하튼 원형 배관에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겠네요. 배관 지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뭐 배관 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지름이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면적을 풀어줘야 되겠죠.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야를 풀어주면 요래 되죠. V인데 흐르는 물의 양은 같을 것이고 배관이 뭐 굵었다 줄어들었다 해도 움직이는 물의 양은 동일하겠죠. 했을 때 지름이 3분의 1로 준답니다. 야죠. 야가 3분의 1로 줄어. 근데 흐르는 물의 양은 고정되는 값이야. 같은 값이죠. 그러면 야 3.14 상수고 얘도 상수고 얘는 고정되는 값이고 그럼 얘하고 얘만 관계를 알아봐주면 되겠죠. 3분의 1로 줄었는데 제곱하고 관계니까 얘가 똑같은 값 되려면 얘는 몇 배 되면 됩니까? 9배. 그러면 9분의 1 되고 9 약분해버리면 Q는 똑같은 나오죠. 지난 시간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이론 내용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로 나오면 이게 안 풀려. 연습을 안 하셔서 그래. 하면 또 금방 익혀져요. 3, 4, 5번은 같이 뭉쳐서 하겠습니다. 3, 4, 5번에 해당되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했었죠. 회전수. 회전수는 뭐에 비례한다? 유량에 비례한다. 회전수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양정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축동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와 다 관계되는 이론입니다. 이론의 바탕은. 3번 분당 회전수가 100rpm인데 80rpm으로 변화시킬 때 유량 변화는 어떻게 되는데 물었는 거죠. 요거 물었죠. 처음에는 100rpm이었는데 야가 80rpm이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100분의 80으로 되었습니다. 그쵸? 굳이 이걸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다고 치면 100분의 80배가 되었죠. 물었는 것은 유량을 물었습니다. 그냥 회전수의 비례인 거야. 그러면 답을 해줄 때 뭐 80%만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얼마 감소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20% 감소. 둘 중에 다 같은 답이니까. 4번 분당 회전수가 100rpm, 80rpm 양정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양정. 야가 얘를 갖는데 양정은 제곱배 100분의 80배로 갔는데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제곱해보세요. 계산기 0.8에 제곱하면 되겠죠. 0.8 곱하기 0.8하면 얼마 나옵니까? 0.64가 나오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고친다면 64%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든지 감소, 뭐 얼마 감소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36% 감소 해주면 되겠고요. 5번 축동력을 물었습니다. 축동력은 100분의 80배가 되었는데 3승의 관계죠. 그럼 0.8, 0.8, 0.8 하면 얼마 나옵니까?
0.51인데 퍼센트로 바꾸니까 51.2%의 값이 나온다 하든지 아니면 감소로 표현하려 하면은 48.8% 감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거 다 나름 정리하셨죠? 그러면 6번을 풀어보세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달라졌어요. 똑같습니다. 6번. 답 나오신 분 있으세요? 몇 번? 같이 볼게요. 6번. 동그라미 1번.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의 비례. 1번은 틀렸네요. 2번.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의 비례. 틀렸죠. 3번. 펌프의 회전수를 30% 감소시키면 그러면 걔 말은 펌프의 회전수가 30% 감소됐으니까 걔가 지금 내고 있는 힘은 100분의 70, 즉 70% 힘을 내고 있대 말이죠. 즉 얘가 지금 70%를 하고 있는 거는 30%가 감소되었다라는 말이죠. 회전수를 30% 감소시키면 동그라미 4번부터 할게요. 펌프 회전수를 30% 감소시키면 유량은 비례니까 그대로 30% 감소한다 해야 되겠죠. 4번 틀렸죠. 30% 감소면 유량은 1배니까 1배. 30% 감소한다 해야 되는 맞는 말이고 4번 틀렸습니다. 3번 합니다. 그 위에 거. 30%를 양정은 제곱이니까 100분의 70만큼 힘을 내고 있는데 제곱이니까 이거 하면 얼마 나옵니까? 0.49죠. 0.49는 49%의 힘을 내고 있고 감소 비율로 따진다면 51% 감소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이 축동력이네요. 축동력은 지금 100분의 70을 3승을 해주니까 0.7, 0.7, 0.7을 3번 곱해주니까 0.343이 나옵니다. 0.343 힘을 내고 있는 거는 34.3% 낸다고 하든지 아니면 감소라는 표현으로 해주려면 65.7% 감소, 66%야. 5번이 맞는 말입니다. (7번) 물의 중량과 부피 변화 봤었죠? 1번에 물이 얼음 됩니다. 몇 퍼 증가? 9% 증가. 2번 4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되면 몇 퍼? 4.3%.
물이 증기가 되면 그때 확 늘어나죠. 1700배. 8번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메가파스칼? 0.35 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은 100리터라고 했었죠. (9, 10, 11번은) 관내 마찰 손실 수도, 그거 말하는 겁니다. 9번부터 11번은 관내 마찰 손실 수도를 이용한 것인데, 공식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H는 분모의 D, E, G 분의 F, L, V 제곱. D는 광경의 질은 미터 단위, G는 9.8, F는 개수, 관의 개수, L은 관 길이 미터 단위, V는 흘러가는 유속의 속도인데 미터 퍼 세크이지요. 그래서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 번 나왔습니까? 9번. D 150ml입니다. 얼마 미터? 0.15에 2에 9.8. F 개수는 0.01을 해달랍니다. 0.01. 관 길이가 1m. V는 3이죠. 미터 퍼 세크입니다. 요거 쪼르륵 계산하면은 0.06m. 10번 분당 요렇게 갑니다. 초당으로 바꿔주세요. 환산하는 거죠. 단위 환산 해보세요. 10번. (10번) 10번은 분당 얼마냐면 60이 아니고 360m입니다. 초당으로 바꿔달랍니다. 초당은 60초고 360m니까 얼마? 6m per sec. 간단하죠? 9번은 틀렸지만 11번을 꼭 맞춥시다. 11번 똑같죠? 한번 해보세요.
11번. 자, 넣습니다. D가 얼마냐면 0.15m에 2에 9.8. F는 0.01을 하랍니다. 0.01. L은 1m. 속도는 360m/분인데 우리 아까 m/s 해봤죠? 6의 제곱 나오는 값 얼마일까요? 맞죠? 단위까지 하면은 수두는 높이랬죠. 물의 높이 미터. 12번 1W 열량으로 환산하라. 1W는 1줄/초. 나는 요거를 칼로리로 나타내니까 0.24 칼로리/초. 요렇게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아워로 고치려면은 860 칼로리 per hour 하셔도 됩니다. 13번은 우리 교재에 있는 보기 중에 있는 거 한번 풀이한다라고 했었죠.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문제 한번 파악해 보세요.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00만분의 1이다. 리터당 1mg, 1mg per 리터는 얼마 ppm인가 묻고 있죠. 1mg per 리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같은 거죠. 얘는 질량 단위고 얘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1kg은 얼마 리터? 1리터 였죠. 그리고 1kg은 1000g 맞죠? 그러면은 리터를 우리 질량 단위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1리터는 1kg이고 1kg은 1000g이라며 그럼 얘는 1000g이네. 분의 미리그램도 그램으로 바꿔줄게요. 1g은 얼마 미리? 1000mg이잖아요. 때문에 1mg은 하나, 둘, 셋 0.001g 맞나요? 그램 약분이 되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래 나오죠? 100만분의 1이네. 1 ppm. (14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열관료율이 있었죠. 그거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다 사실은 한 공식하고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관료율은 어떻게 했더라? K는 뭐였죠? R분의 1은 R을 다시 짜갈라 주었습니다. 알파 아웃, 알파 5분의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잘 활용이 되죠. 람다분의 D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얘는 열 이름이 관유율 R은 resistance 얘는 열 관유 저항 요거는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 가운데 거. 람다는 뭐였더라? 열 전도율. D는
단열재라면 개의 두께가 되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은 미터 단위입니다. 단위는 그냥 다 빼고 할게요. 요거와 관련있는 것들이 이제 14번부터 20번까지인데 14번을 볼게요. 열관류 저항 2.5, 열관류율이 얼마냐 물었네.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열관류 저항이 예죠. K는 R분의 1인데 저항이 야가 2.5랍니다. 그러면 얘가 얼만데 그거 물었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0.4. 다음 15번 해보세요. 그쵸. 한번 볼게요. 열관류율 K는 열관류 저항분의 1인데 15번 열관류율이 이번에는 야가 0.25랍니다. 그러면 저항 R은 얼만데 물었네요. R은 4. 다음 16번 열관류 저항이 2.5, 단열재 보강, 열관류 저항이 4가 되었다. 보강된 단열재의 열전도 저항은 얼만데 물었네요. 열관류 저항이 값이 있었는데 요 말이죠. 그러면 저항값이 원래 4였습니다. 4였는데 얘를 아닙니다. 열관류 처음 2.5였어. 2.5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단열재를 보강해 주었더니 얘가 저항값이 저항이 2.5였는데 단열재 보강해 줘서 그 저항값이 4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단열재 열전도 저항은 얼마고 물었는데 1.5. 얘가 답이에요. 왜 단순하게 이래 나오냐면 안에 단위를 보셔야 돼. 단위가 다 똑같은 단위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답 넣어주면 됩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단위가 똑같아. 우리 여기서 열전도 얘만 했을 때는 미터가 하나 빠진다고 했었죠. 여기서 물은 게 16번이 열전도 저항이니까 미터가 하나 있어야 돼. 미터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다 봐줘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17번 해보세요. 단열재의 열전도 저항이 1.5, 열전도율이 0.03, 단열재의 두께는 얘는 누구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냐면 열전도 저항, 열전도율, 전도율, 야와 요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즉 17번 열전도 저항은 람다분의 두께 D인데 저항이 1.5랍니다. 람다가 열전도율, 전도율이 0.03이고
D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D를 풀면 1.5 곱하기 0.03 0.045m 밀리미터로 고치면 45mm 다음 18번 18번 열관류 저항이 2.5인데 열 전도율이 이거인 단열재 보강해서 열관류 저항 2.5인데 단열재 넣어서 또 저항값이 얼마냐 그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항값이 2.5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단열재를 보강해 줘가서 그러면은 더 단열이 되었으니까 값이 달라질 텐데 묻는 건 요 값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값이 원래 2.5인데 단열재 열 전도율 두께 줬죠. 그러면 람다분의 D 람다가 0.03 두께가 45mm 넣어주면 안 됩니다. 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0.045m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1.5 나오거든요. 그래서 4 19번도 18번하고 거의 같죠. (19번) 열관류 저항이 2인데 단열재 보강해서 저항이 4되었답니다. 저항값이 원래 2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단열재를 보강해서 이게 지금 저항값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었냐면 4가 되었답니다. 원래 저항값이 2였는데 단열재 보강해서 저항값을 더 증가시켜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람다분의 D인데 두께는 얼마냐고 물었고 람다 값은 전도율이죠. 0.0이네요. 0.02 그러면 식 하나에 모르는 미지수 하나니까 답 나오겠죠. D에 대해서 풀면 얼마 나옵니까? 0.04 단위는 미터인데 물었는 거 밀리미터니까 얼마 미터? 40 0.04m고 40 하나 둘 셋 40mm 맞죠? 마지막 20번
20번.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저항값을 거의 다 물어봐요. 저항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단열재 넣어줬는데, 저항값이 변했고, 거기서 두께가 얼만데,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20번은 열관류율을 주었습니다. 즉, 열관류율은 저항하고 반비례하는 관계. 요거를 줬거든요. 그래서 20번 봅니다. 열관류율이 처음 얘는 얼마냐면 0.5래요. 인데 보강해서 열관류율이 0.2가 되었대요. 이거인데 얘가 보강을 했더니 0.2가 되었대요. 우리 여지까지 전부 다 저항값을 했으니까 얘를 저항으로 바꿔주면 편하겠죠. 얘는 저항분의 1이니까 0.5짜리 열관류율은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2고 맞죠? 열관류율이 0.2짜리는 얘도 R분의 1 했더니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5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똑같죠. 원래 저항값이 2였는데 단열재 보강해줘가지고는 5짜리로 만들었대. 그러면은 어떻게 보강해 주었느냐 묻는 거고, 단열재는 두께의 비례, 람다의 반비례, 열 전도율이었죠. 얘는 열 전도율 값은 좋습니다. 0.025, 0.025일 때 두께의 D가 얼마고 물었네. D는 얼마 나옵니까? 넘어가면은 3. 그럼 D는 3 곱하기 0.025. 75. 맞죠? 미리미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달이 안 되어서 되게 복잡게 느껴지는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단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계산 문제가 시설 파트를 풀다 보면은 많으면 한 3문제까지 나오고 한 문제 이상은 거의 나오거든요. 한 2-3문제는 나와요. 사실 2-3문제 나오는데 맞추면 고득점, 남들 틀렸는데 나도 같이 다 틀리면 이제 점수가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댁에 돌아가시어 복습을 꼭 해주세요. 313페이지 다시 내용 교재로 돌아와서 (313페이지) 급수 공급 라인 할게요. 예전에 한번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 공급관에서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수조에 물을 받죠. 저수조 맨 밑에 있는 밸브가 있었습니다. 무슨 밸브? 이름 맨 밑에 있는 밸브. 이름이? 그쵸, 풋밸브. 풋밸브는 무슨 밸브의 일종? 체크 밸브의 일종이랬죠. 체크 밸브의 일종이었고, 하는 역할은 이물질도 제거하고, 혹시 펌프가 정지하면은 역류도 방지하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물이 올라갑니다.
흡입 배관으로 물이 올라가서 토출 배관 쪽으로 가는데 여기 무슨 밸브가 있습니까? 물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안 돼. 거꾸로, 맞죠. 역지하는 것을 막아주는 체크 밸브. 다음에는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평시에는 물이 계속 흘러야 되니까 열어두고, 고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잠그는 역할을 하죠. 다음. 이제 고가 탱크로 물이 들어와서, 물을 넘침합니다. 여기 다른 배관하고 얘하고 연결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어떤 배수? 간접 배수. 이제 물이 나갑니다. 하향으로 물이 급수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집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가지 뻗어. 주관입니까? 지관입니까? 지관이죠. 했을 때 앞에 여기도 하나 밸브가 있습니다. 국부적 단수해주는 무슨 밸브? 지수 밸브 있었죠. 지수 밸브 해주고 들어오는 이 지관들은 선 상향, 선 하향 약간 상향 쪽으로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구하고 연결을 시켜주죠. 펌프를 기준으로 밑쪽에 있는 것은 무슨 양정? 흡입 양정. 펌프 위쪽에는 내어 보내니까 토출 양정. 캐비테이션이라든지 펌프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흡입을 조정합니까? 토출을 조정합니까? 흡입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구경을 어떻게 하고 유속을 어떻게 하고 여기 흡입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 두 개를 합치면은 뭘 합니까? 전양정. 여기에다가 마찰력까지 보태주면은 아니죠. 토출과 흡입을 보태주면은 실양정. 실제 양정이고 여기에 마찰까지 해준 것이 전체 전양정. 다음 흡입 요 관은 어느 정도까지 물에는 묻혀줘야 되는데 물에 여기 묻혀지는 게 얼마 깊이만큼 최소한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묻는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얘 올라가는 관지름의 2배 이상은 최소한 잠기게 해주고 펌프를 기준으로 여기에도 펌프를 기준으로 바깥에도 압력계 붙이죠. 펌프 전에 흡입 측에 붙이는 것은 무슨 게? 진공 상태의 값도 측정할 수 있는 연성계와 또는 무슨 계? 연성계와 펌프 바깥쪽에 해주는 것은 기억이 안 나더구나. 교재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소방 때도 했었지요. 맞아요. 펌프 전에는 못 찾겠다. 연성계하고 진공계. 펌프 이후에는 압력계. 그쵸? 다음에 나는 요번에 이제 펌프의 힘을 측정하고 싶어. 효율을. 뭐랍니까? 펌프의 힘 측정하는 펌프의 축동력. 축동도 있었고 축마력도 있었지만 축동력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요 공식은 알고 있자고 했죠?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6120에다가 효율, 펌프의 효율 곱해주고 분자에는 무엇이다? W, Q, H. H는 미터인지 알겠고
여기 무슨 양정 들어갑니까? 만약에 요 H의 높이는 흡입양정, 토출양정, 실양정, 전양정 뭘 들어갈까요? 전양정을 넣어줘야 됩니다. 문제에 전양정이 얼마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보면은 흡입이 얼마고 토출이 얼마고 이래 주는 데도 있습니다. 마찰이 얼마고. 그럼 그 아들 다 보탰는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미터 단위인데 전양정을 넣어달라. Q는 유량인데 얘 단위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죠. 얘는 보통은 거의 초당인데 얘는 분당, 즉 분당 양수량이 됩니다. 분당입니다. 분당 세제곱미터가 되고 물이죠. 물 별말 없으면 물이니까 1000kg 1000을 넣어주면 되고 다시 축동력은 6120 에너지 효율 분해 WQH인데 W는 1000을 넣어주세요. Q는 보통 초당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분당이에요. 분당. 소방에서도 거의 다 무엇이었습니까? 분당이었죠. 기준값 20분이 많았습니다. 불 꺼야 되니까 분당이라는 거 시간이도 분 바꿔주고 초당이라도 분으로 바꿔주고 얘는 전양정을 넣어달라. 다음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313페이지에 거기 있는 그림 조금씩 더 보태워가지고 했습니다. 31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펌프의 전양정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다 되었어요. 책으로 보면 사실 더 뭐가 어려워 보이죠. 예제 12번을 볼게요. 고가 탱크식 급수 설비인데 흡입이 2m, 토출이 45m 요거네요. 흡입이 얼마냐면 2m, 토출이 얼마냐면 45m. 관내 마찰 손실을 줬는데 미터를 안 주고 0.3kg per 제곱 센티미터로 줬네요. 얘를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주면 됩니까? 요거는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얼마 미터? 얘는 3m. 즉 마찰력 요게 3m랍니다. 그러면 전양정 얼마나 나오겠죠? 흡입 2m에 토출 45에 마찰력 3을 더해서 나오는 값. 50m 이래 나오겠죠. (314페이지) 하단에 축동력은 기억해달라고 했었고요. 옆으로 315페이지 상단에 13번 고가수조 방식 양수 펌프 전양정이 50m 친절하네요. 50m 전양정이라 좋습니다. 시간당 30세제곱미터 양수 펌프 축동력 얼만데 물었죠. 축동력을 얘를 물었는데 6120 곱하기 펌프 효율이 얼마짜리냐면 60%입니다. 0.6에다가 W는 1000 Q가 보니까 시간당 30세제곱입니다. 즉 시간당 30세제곱인데 요거 분을 해줘야 되구나. 1시간은 얼마분? 60분의 30 전양정을 주었으니 50.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양정을 주지 않고 예제 12번처럼 흡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나오면 그 아이들을 다 더한 값을 여기에 넣어달라는 말이었죠. 다음에 넘어가서 317페이지 317페이지에 생기고 하고 없네요. 318페이지 갑니다.
방식 쭉 나오는데 요거 정리할게요. 수도 직결식부터 합니다. 얘의 특징, 급소오염이 가장 크다, 작다? 얘는 가장 작다. 다음, 정전이에요. 전기가 나갔네. 급수가 될까, 안 될까? 전기가 나갔지만 얘하고는 상관없죠? 급수되고. 만약에 단수를 시켰다면 급수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물을 안 주니까. 다음,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는 상향입니까? 상향 공급, 하향 공급. 무슨 말이 맞을까요? 하향 공급 방식이고, 다음,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해야 되나요? 불일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얘는 일정하다고 해줘야 되죠.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물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묻게 된다면 일정한 것은 같은 층에서는 일정한 게 맞아요. 그러나 물이 물탱크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같은 라인에서는 일정하지만 최상층과 최하층을 했을 때는 이만큼 압력 차이가 생기죠. 때문에 다른 층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위층과 하층을 다시 구분한다면 위에는 고압입니까? 저압입니까? 얘는 저압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압이죠. 즉 같은 층은 일정하지만 층이 달라진다면 압력차가 있다라고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위에 너무 많은 물이 올라가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구조적으로도 좀 다른 설계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 얘는 정전이에요. 전기 나가서 물 공급 될까요? 안 될까요? 급수 공급이 됩니다. 정전이더라도 하향이니까 전기가 필요가 없어. 물이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니까 공급된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단수이더라도 물탱크에 물이 모아진 거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게 펌프가 고장이 나더라도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이 펌프 역할은 밑에 있는 물 시상수관에서 받아온 것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야가 고장이 나도 위에 있는 물 떨어지는데 아무 상관없죠. 다 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정전돼도 단수돼도 펌프가 고장나도 급수는 가능하더라. 저 뒤에 소방에서 가게 되면 요즘에는 고가수조 없는 구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수조 해줍니다. 왜 해줘야 했냐면 소방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죠. 해주는데 거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몇 분에 얼마 이상을 고가 위쪽에다 올려달라 했나요? 3분의 1이었나? 맞습니까? 내가 물을 저장해놔야 돼 필요한 양이 있죠. 그거의 3분의 1 이상은 고가수조에다가 해서 비상용으로 불 끌 때 사용해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일 때죠. 다음 압력탱크 방식. 압력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얘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압력이 세다 보니까 얘는 배관도 파손되고 밸브 파손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압력이 세게 빵 넣어주다 보면 물도 갑자기 튀어나가니까 수격작용도
자주 발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는 이유는 어떨 때? 북부적 압력이 필요할 때 얘를 사용합니다. 약간 설비비는 고가겠죠. 다음 나오는 거 마지막 한 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에 좀 꾸민말을 넣어주면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부스터 방식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운전하는 방식이죠. 운전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속도가 일정해. 정속으로 운전하려면 무엇을 달리해준다 했나요? 부스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펌프가. 펌프가 보통 두세 대를 놔두고 씁니다. 같이 다 쓰진 않고 두 개를 움직일 때도 있고 세 개 할 때도 있고 하나만 움직일 때도 이런데 펌프가 여러 대 있다고 했을 때 운전하는 방식이 내가 다르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속도는 일정하게 해주고 물의 양을 많이 올려주고 싶어. 그러면 배수 제어. 이게 보기에서 한 번에 말이 거꾸로 바꿔져서 나와요. 또는 나는 속도를 세게 빠르게 느리게 조절하고 싶어. 그래서 변속 운전을 하려면은 누구를 제어해 줍니까? 펌프에서는 변속하려고 하면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제어를 해준다. 어쨌든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설비비도 비싸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런 거는 연계해서 기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력 소비도 많이 되고 고장도 많이 나고 가장 고가이기도 하고 등등등. 얘는 정전되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펌프 고장 나면 당연히 급수 공급 안 되고 다음에 정전이면 안 되고 고장 나도 안 되고. 단수해도 될까요? 급수 공급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탱크가 없잖아, 물탱크. 그러니까 따로 저장해는 없으니까 단수해도 안 될 수도 있더라. 근데 만약 요거는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가 있다면 일정 공급은 가능하겠죠.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긴 한데 그냥 봤을 때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하 저수조가 있다면 일정 공급 가능하다. 요거 해서 318페이지 수도 직결 방식 쭉 정리했습니다. 318 319페이지 고가 탱크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에 보니 같은 층 동일 위치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다른 층이면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했었는데 만약에 이 고가 탱크에서 만약에 세정 밸브에 변기를 만약에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높이를 몇 미터 이상 해줘야 됩니까? 까먹으셨죠? 10m. 아까 100kPa 이런 기억납니까? 있었는데 다음에 샤워기를 사용한다. 얼마 미터? 7m. 만약에 세면기 같은 경우에는 5.5m, 5m, 5.5m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뒷페이지 320페이지 압력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 동그라미 3번
고가 탱크식보다 수압 변동 심하고 최고 최저 압력차 크고 굽수압이 일정하지 않으나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된다. 4번의 부스터 방식 고가 탱크 없다라고 했었고요. 321페이지로 넘어오니 대수 제어, 속도 제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헷갈리게 나오면 정속 회전수를 제어하여 정속 운전한다라든지 또는 대수를 제어해서 변속 운동하는 바뀌게 되면은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세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322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